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기에 어린애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어린애가 수학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하나 냈는데 거기가 좀 헷갈린다 이거죠.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을 싫어한다고 해서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가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학은 언어니까. 그래서 잘할 수밖에 없는데 수학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이 친구가 수학을 재밌어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 왜 재미없었는지 그러한 이유를 한번 말을 해볼게요. 거기에 나온 문제가 뭐였냐면 24m 도로에 나무가 7그루가 서 있는데 그러면 한 그루, 나무 사이의 간격은 얼마입니까? 자,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 대답을 바로 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첫째, 도로에 나무를 심으면 안 되지. 차가 가야 되는데. 근데 도로 23m.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는 24m에 나무 7그루를 심었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일 텐데, 자, 여기에서 수학의 의미가 있어요. 수학을 배우는 이유. 수학을 왜 배워요? 계산하는 거? No. 절대 아니죠. 수학은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무엇을 묻는지 핵심을 이해하는 게 수학을 배우는 큰 목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 말의 핵심을 듣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수학을 배우는 게 100이라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그것을 핵심을 파악을 하는 게 첫째. 둘째는 핵심을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비티를 이용해서 독창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답이 나오면 이 답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수학을 배우는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계산하는 건 10도 안 돼요. 더욱이 이 계산하는 것은 그 친구가 말했잖아요. 계산기가 해주잖아요. 지금은 다 계산기가 해줘요. 계산 아무리 빨라도 그것 갖고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수학을 우리가 하는 거, 문제를 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을 파악하고 정의한다는 거죠. 그 다음 크리에이티비티하게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 그걸 해석하는 등이요. 자, 여기서 문제는 24m에 7그루가 서져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약간 부정확하죠. 이 문제를 보고 반드시 나타나야 할 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부정확하니까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정확하게 끝에 이게 24m가 서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심을 수도 중간 5m에 다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간격이 같은지 안 같은지도 물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든지 두 번째 질문할 상대가 없으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가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라고 묻는 님하고 가정을 하는 님하고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가정을 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해. 복잡한 것을 가정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풀려. 그 다음 좀 넓히고. 자,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24m에 이 나무가 한쪽 끝과 한쪽 끝에서 끝까지 24m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가정은 적혀 있어요. 그 밑에 나무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아주 좋은 가정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24m니까 7그루가 서 있으니까 복잡하죠? 7로 나눌지 6으로 나눌지 7보다 큰 8로 나눌지 복잡하니까 복잡할 때는 항상 간단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해요. 너무 쉽게 들리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학 문제풀이에 90%를 작용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24m니까 가장 간단한 것은 나무 2그루가 있을 때예요. 나무 2그루. 2그루 사이에 24m다. 간격이 뭐겠느냐? 그냥 24m지. 너무 쉽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한 그루 가지고는 간격이 안 나오고
두 그루가 되니까 간격이 하나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한 그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구나. 기준이 하나 딱 있고 그 다음부터 나무가 생길 때마다 간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7그루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착 1그루, 2그루, 3그루, 4그루, 5, 6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 그림으로 이렇게 사이사이 해가지고 하나가 빠지나? 너무 어렵잖아. 그런데 이렇게 딱 기준을 하나 정해놓으면 정확하게 하나 갈 때마다 한 칸씩 생기는 거야. 하나 생길 때마다 한 칸씩 생겨서 하나에 5m였다. 그러면 6이면 30m. 하나에 4m였다. 그럼 6이면 24m. 곱하기죠, 그냥. 그래서 아까 24m를 한 칸이 얼마냐고 하니까 6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27층부터 예를 들어 46층까지 세어라. 이런 거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걸 뺄까?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하나를 더 할까? 여기서 이걸 뺀 다음 하나를 뺄까? 막 복잡하냐. 근데 그걸 다 외워. 한쪽 넣기, 뭐 두 쪽 넣기, 한쪽 빼기, 이상한 거 그러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쉬운 거로 생각해. 쉬운 거로. 항상 숫자는 1부터 세니까 1에서 46까지 세고, 그럼 46이지. 이 숫자가 셌으니까. 그다음 27층 전까지가 안 센 거니까 26을 빼면 되죠, 그냥. 그래서 46 빼기 26이 정답이겠죠. 또 뭐 예를 들어 이런 캡처에 우리가 여기까지 그렇지, 이것도 한번 복잡해. 맞아.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내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여기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깨봉은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그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응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묻는 핵심을 파악, 문제가 부정확하면은 문제를 정확히 고쳐야겠다. 가정을 해서라도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7그루가 있었다. 복잡하면 가장 간단한 거 2그루, 심지어는 1그루. 1그루 있으면 간격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간격으로 나가는 거야. 이상, 개봉!